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으신가요? 가족의 반대, 문화적 차이, 그리고 모든 편견을 뚫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제닐라라고 합니다. 터키 앙카라 출신으로 조상 대대로 법조인과 공무원을 배출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법학부에 진학해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졸업 후에는 가업을 이어 정계에 입문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처음 발을 디딘 한국. 그곳에서 저는 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의 따뜻함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고 어느 순간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닐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살고 싶어요. 그 고백을 안고 터키로 돌아온 저는 가족들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외국 남자와의 결혼은 가문이 수치다.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단식 투쟁까지 감행했고 5일 만에 가족들은 마지못해 진우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여정.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낯선 환경. 모든 것이 도전이었지만 사랑은 그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뇌졸중 후 병간호를 하며 터키의 전통 약초 요법으로 그분의 회복을 도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유치원 영어교사로, 다문화 교육 강사로, 그리고 한국과 터키를 잇는 문화교류 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죠. 이 모든 여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견을 깨고 사랑을 선택한 그 용기가 제게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에서 편견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닐라라고 합니다. 터키 앙카라 출신으로 조상 대대로 법조인과 공무원을 배출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통과 명예를 중시하는 가풍 속에서 자라왔죠. 저희 가문은 터키 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저 역시 터키를 대표할 여성 지도자로 기대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제닐라,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란다. 언젠가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이 될 거야.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어린 시절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대학교 역시 자연스럽게 법학부로 진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아버지처럼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정계에 입문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운명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제가 4학년이 되던 해 학교에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여러 국가 중에서 유독 눈에 띈 곳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터키와는 그리 관계가 깊지 않은 나라였지만 국제법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국제법 분야에서도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번 인턴십은 여러분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단순히 경력을 쌓기 위한 선택으로 인턴십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강하게 말씀하셨죠. 왜 하필 한국이냐? 미국이나 영국도 있는데 왜 우리와 관계도 없는 아시아 국가를 고르는 거니? 저는 설득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제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사실 제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저 가족의 기대와 계획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결국 허락을 받았고 그렇게 6개월간의 한국 인턴십을 위해 짐을 쌌습니다. 서울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터키의 언론에서는 한국을 그저 분단국가,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묘사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현대적인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발전된 도시네요. 저도 모르게 터키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첫 방문인가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따뜻한 인사가 낯선 도시에서 느끼는 불안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턴십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제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업무 방식이나 문화적 차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사무실 동료들은 친절했고 특히 국제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영어로 소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적응하며 일하던 어느 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키와 한국 간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법률 검토 작업이었죠. 양국 간의 법률 체계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이었기에 터키 법을 공부한 저에게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진우 씨였습니다. 진우 씨는 저와 같은 팀에 배정된 변호사였습니다. 조용하고 묵직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점점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몰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조용히 도와주었고, 때로는 점심시간에 한국 음식을 추천해주며 식사 예절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서류를 늦게까지 검토하느라 야근할 때였습니다. 아직 일하고 계세요? 많이 남았나요? 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진우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게 건네주며 말했죠. 밤샘 작업에는 커피가 필수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함께 일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함께 해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실 창가에서 본 서울의 일출은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업무 외에도 진우 씨는 주말이면 서울의 여러 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고궁부터 남산타워, 한강공원까지. 그의 안내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터키는 사실 역사적으로 연결점이 있어요. 고구려 시대 벽화에는 터키 문화의 흔적이 보인다는 연구도 있고요. 진우 씨의 이야기에 놀라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터키와 이 낯선 나라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턴십 3개월 차, 어느덧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몇 마디도 배웠고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우 씨와의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진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취미로 오토바이를 타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가볼까 해서요. 사실 저는 터키에서도 오토바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의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있었고 그 자유로움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위험하다며 반대해서 포기했었죠. 그래서 진우 씨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오토바이 좋아해요. 꼭 같이 가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토요일 아침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진우 씨가 가져온 헬멧과 라이더 재킷을 입고 그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달리기 시작하자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유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 씨의 등에 기대어 느껴지는 안정감. 괜찮으세요? 너무 빠르면 말해주세요.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의미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희는 양평까지 달려갔습니다. 한강 줄기를 따라 이어진 도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중간에 강가에 멈춰 서서 잠시 쉬었는데 그때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닐라 씨, 터키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 말에 문득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인턴십 기간은 6개월.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그동안 한국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돌아갈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제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진우 씨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한국에서의 추억으로 간직해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자물쇠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죠. 사랑의 자물쇠예요. 남산타워에 가면 연인들이 자물쇠를 걸고 소원을 빌잖아요. 이건 그 의미를 담은 목걸이예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인이라니. 저희는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목걸이를 바라보는 진우 씨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정말 아름다워요. 목걸이를 목에 걸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닐라 씨, 당신을 좋아합니다. 간단한 고백이었지만 그 말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고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은 인턴십 기간 동안 업무 외 시간은 대부분 함께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곳들을 탐험했고 때로는 단순히 한강공원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덧 인턴십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진우 씨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닐라, 한국에 더 머물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터키로 갈까요? 진우 씨의 제안은 진심 어린 것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터키로 돌아가 학업을 마쳐야 했고 가족들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진우 씨 역시 한국에서의 경력과 가족이 있었죠. 우선 저는 터키로 돌아가서 졸업해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날 밤 진우 씨는 제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닐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살고 싶어요. 졸업하고 돌아와 주실래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진우 씨를 사랑했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진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매우 전통적이에요. 외국인과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진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설득해보세요. 필요하면 제가 터키로 가서 직접 인사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든 저는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터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꼭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터키로 돌아온 후 가족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손녀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하며 기뻐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운 점들을 이야기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못했습니다. 제닐라, 인턴십은 어땠니? 많이 배웠겠구나.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더라고요. 법률 시스템도 체계적이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그래? 그럼 졸업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일할 준비는 됐겠네? 이 질문이 바로 제가 두려워하던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졸업 후 아버지의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정계에 입문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한국 진우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진지한 관계가 됐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니? 네, 변호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성실하고 배려심 많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제닐라, 넌 아직 젊어.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 게다가 우리 가문은 대대로 터키 내에서 결혼해왔잖니. 특히 할아버지는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거야.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틈틈이 가족들에게 진우 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성실함, 지적인 면모,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를.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국 남자와의 결혼은 가문이 수치다. 게다가 한국이라니 아직도 제대로 된 여성권이 없는 나라가 아니냐? 할아버지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컸던 거죠.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정말 발전된 나라고 여성의 지위도 높아요. 진우 씨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조차 불확실하다. 반은 공산주의고 반은 자본주의야. 그런 혼란스러운 나라의 사람과 우리 가문이 연결될 수는 없어. 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우 씨와 한국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고, 때로는 진우 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그를 간접적으로 가족에게 소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졸업이 다가오자 가족들은 제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터키 내 유력 가문의 아들과 제 선을 봐두었다는 이야기까지 꺼내셨습니다.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제닐라. 그 한국 남자는 잊어버려. 더 이상 대화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식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날 가족들은 제 행동을 무시했습니다. 곧 포기할 거야 라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날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제닐라, 제발 그만해. 내 건강이 더 중요해. 어머니, 저는 진우 씨를 사랑해요. 가문의 기대가 아닌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다섯째 날 결국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약해진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습니다. 제닐라,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니? 네, 아버지. 진우 씨는 제 인생의 동반자예요. 긴 침묵 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즉시 진우 씨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주저없이 터키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 씨는 앙카라에 도착했고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진우 씨는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터키어로 준비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선물들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차, 도자기, 그리고 특별히 할아버지를 위한 고급 만년필 세트까지. 대화는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자신의 배경, 가족, 직업, 그리고 저에 대한 진심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진정성이 가족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진우 씨가 터키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제닐라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경과 가문의 역사도 존중합니다. 터키와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연결점이 있고 저는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적어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알겠소. 하지만 우리 가문의 전통과 기대도 있소. 제닐라가 한국으로 간다면 어떻게 그녀의 꿈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겠소? 진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닐라의 꿈은 제 꿈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녀는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국제법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귀 가문의 명예. 그건 제닐라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녀 자신의 성취와 품위로 지켜질 것입니다. 그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는 근처 호텔로 돌아갔고 저는 가족들과 남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예상보다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진우 씨에 대해 적어도 예의 바른 사람인 것 같다고 하셨고
어머니도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닐라,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문화적 차이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은 우리와 너무 다른 나라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설 수 있어요.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강점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너의 미래도 걱정된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그것은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완전한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진우 씨와 함께 앙카라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자랐던 곳들, 학창시절 추억이 있는 장소들을 소개했습니다. 진우 씨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터키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자란 곳이군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서 자랐다니 부럽네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의 일주일 동안 진우 씨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는 예의를 갖추었고 터키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는 터키 역사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가족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우 씨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은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 가족에 대한 존중도 보여주었소. 하지만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가족 간의 거리. 이런 것들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소.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닐라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터키어를 배우고 터키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듯이 제닐라도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제닐라는 어떻게 살게 되나요? 직업은, 친구는, 사회적 위치는? 진우 씨는 준비된 듯 대답했습니다. 제닐라는 한국에서도 법률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로서 수요가 많고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도 환영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한국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와 제 가족이 모두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 씨,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여전히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오. 하지만 내 손녀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소. 그리고 당신도 진심인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반대한다면 그건 그전의 고집일 뿐이겠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어서 할아버지는 말씀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오. 우리 제닐라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리움을 느낄 때 언제든 터키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터키를 방문하시오. 진우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제닐라의 행복이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제 저에게도 제2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가족의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100%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터키에서 졸업식을 마치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 전날 할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분의 개인 공간이었죠. 제닐라, 이리 와서 앉으렴. 할아버지 앞에 앉자 그분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이 보물이란다.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에게 받은 것이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지. 이제 네가 가져가렴.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터키석이 박힌 은목걸이였습니다. 터키석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보석이자 행운과 보호를 의미하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목걸이가 너를 보호하고 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 가문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제닐라, 비록 네가 먼 나라로 가지만 너는 언제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딸이란다. 그 말씀에 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 모두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터키석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이제 진우 씨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진우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달려가 그를 안았고 그는 저를 들어 올려 빙글 돌렸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정말 기다렸어요. 첫날은 진우 씨의 아파트에서 쉬었습니다. 그는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심지어 터키 커피와 음식도 구해 놓았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천천히 해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그의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죠. 비자, 취업, 언어. 모든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는 터키와 달랐지만 진우 씨와 그의 가족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닐라 씨, 우리 진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편하게 지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희는 한국식과 터키식을 절충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제 가족들도 모두 한국을 방문했고 양가 가족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통했습니다. 특히 양가 어르신들, 제 할아버지와 진우 씨의 아버지가 나이와 경험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진우 씨는 한국의 자연을 먼저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와 화산 지형, 독특한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는데 그 자유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우 씨, 우리 나중에 오토바이 하나 사요. 주말마다 이렇게 탐험하고 싶어요. 제 제안에 진우 씨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라이더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이었죠. 국제법 전공자로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우 씨의 법률 사무소에서 국제 업무를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커리어를 원했기에 계속해서 다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동네 유치원에서 영어 강사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터키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던 저는 지원해보기로 했습니다. 면접 날 긴장했지만 제 진심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도 함께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채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함과 호기심은 그런 장벽을 쉽게 허물었습니다. 특히 저의 다름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들려주는 터키 이야기와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제가 실수하는 한국어를 재미있게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예요. 사실 발음 차이를 제가 듣지 못해 웃음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함께 주말에는 진우 씨와 오토바이 여행을 즐겼습니다. 결혼 선물로 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근교부터 시작해 점점 더 먼 곳으로 여행했습니다. 강원도의 산길, 전라도의 들판, 경상도의 해안가. 한국의 다양한 풍경을 맛보며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여행은 경주였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를 둘러보며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불국사의 돌계단을 올라가며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이 계단은 지상에서 불국정토로 오르는 길을 상징한대요. 우리도 지금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정말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연결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생활 6개월 차, 저는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아이들과 유대감이 깊어졌고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간단한 흥정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향수병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터키의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우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터키 레스토랑을 찾아가기도 하고 터키 음악을 함께 들으며 제 고향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그리워할 때면 영상통화로 가족들과 연결해주곤 했습니다. 가족이 그리운 건 당연한 거예요. 언제든 터키에 다녀오고 싶으면 말해요. 함께 갈 수도 있고 혼자 다녀오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의 이해와 배려는 제가 한국에서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이 1년쯤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진우 씨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것입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신체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진우 씨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휴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어머니 혼자서 간병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회의 끝에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함께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언어도 완벽하지 않은 제가 환자를 돌볼 수 있을지, 시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지만 그런 걱정과 달리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더 배려해 주셨습니다. 제닐라, 미안하다. 너에게 이런 부담을. 제가 반대로 위로해 드렸습니다. 아버님, 전혀 부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렇게 병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과 저녁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돌봤고, 저는 유치원 수업이 없는 시간에 집에서 간병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차츰 편안한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뇌졸중 후 삼키는 것이 어려워져 특별한 식단이 필요했는데 병원 식단은 너무 단조로워 식욕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키에서 배운 전통 약초 요법과 식이 관리 지식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오래전부터 병자의 회복을 돕는 특별한 식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를 바탕으로 영양가 높고 먹기 쉬운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터키식 야채 수프, 부드러운 불가르비유엘지유알죽, 그리고 특별한 허브차까지. 처음에 시아버지는 낯선 음식을 조금 꺼리셨지만 맛을 보시고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게 뭐지? 맛있구나.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더 다양한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한국의 재료와 터키의 조리법을 결합한 퓨전 요리들이었죠. 놀랍게도 시아버지의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체력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네요. 특별히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진우 씨가 제가 준비한 특별 식단에 대해 설명하자 의사 선생님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터키의 전통 식이요법이라. 흥미롭네요. 혹시 레시피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터키식 회복 식단은 병원 영양사와 공유되었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터키의 문화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를 놓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면서 저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재활 운동을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시아버지께 터키어를 가르쳐드리고 반대로 저는 더 정확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터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경험했던 한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닐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다행이다. 너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빛을 가져왔어.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이 무색하게 이제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회복된 후 저희는 작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까운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햇살 좋은 날 바다를 바라보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라는 게 걱정됐는데 지금은 네가 있어 정말 감사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닐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고향도 한번 가보고 싶구나. 터키에 데려가 줄 수 있겠니?
그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고향, 제 뿌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건강이 더 좋아지면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아버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의 완전한 회복과 함께 터키 여행을 계획하는 것. 이 목표는 시아버지의 재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몇 개월 후 시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워했고 재활치료사는 시아버지의 사례를 학회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터키 여행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 준비 과정에서 저는 시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터키 문화와 역사에 대한 소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방문할 장소들의 의미, 맛볼 음식들, 그리고 기본적인 터키어 인사말까지. 시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하셨고 심지어 제 가족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방법도 연습하셨습니다. 앙카라, 이스탄불. 역사가 정말 깊은 도시들이구나. 가서 직접 보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 시아버지의 눈에서 호기심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두 가족이 만나게 될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터키 여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우 씨, 시아버지, 그리고 저 셋이서 앙카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 동안 시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제닐라, 드디어 내 고향을 보게 되는구나. 정말 기대된다. 앙카라 공항에 도착하자 저희 가족 모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사촌들까지. 처음 보는 외국인 가족을 맞이하는데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시아버지의 만남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어르신은 서로의 언어를 모르셨지만 존경의 눈빛을 교환하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제닐라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통역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닐라가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습니다. 두 분의 첫 만남부터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 보이셨죠? 저희는 앙카라에 있는 친정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인 사위와 시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터키의 전통 요리들을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최고급 터키 와인을 내오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풍성했고 대화는 비록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웃음과 공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과 터키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네요. 진우 씨의 말에 아버지가 동의하셨습니다. 맞아요. 가족 중심의 가치관, 어른에 대한 존경, 그리고 정의 문화까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식사 후에는 가족 사진첩을 함께 보며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법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가졌던 거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터키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앙카라의 역사적인 장소들, 아타튀르크 묘소,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와 대학교까지. 모든 곳에서 시아버지는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때로는 메모까지 하셨습니다. 터키의 역사가 이렇게 깊고 풍부하다니.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매력적이네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아버지가 터키의 재활의학에 관심을 가지신 점이었습니다. 앙카라의 유명한 재활센터를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는 현지 의사들과 제 통역을 통해 열심히 질문하셨습니다. 한국과 터키의 재활 방법을 비교하고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모습이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교류가 더 활발해지면 좋겠어요. 양국이 서로의 의학 지식을 공유한다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요. 시아버지의 말씀에 터키 의사들도 깊이 공감하며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 중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이스탄불 방문이었습니다. 블루 모스크와 아야 소피아, 보스포러스, 해협 등 이스탄불의 아름다움은 진우 씨와 시아버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보스포러스 해협 크루즈에서 바라본 일몰은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크루즈 위에서 할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왔지만 점점 두 분이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시아버지는 터키어 감사 인사를 주고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테şekkür ederim. 서툴지만 진심 어린 그 말들이 두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손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와 그의 아버님을 만나고 보니 우리 제닐라가 얼마나 좋은 가족을 만났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가족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감동했고 시아버지도 잔을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저희도 제닐라를 만나 정말 행복합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특히 저에게는 제2의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가족이 하나의 큰 가족으로 지내길 바랍니다. 두 어르신의 건배 제의에 모두가 잔을 부딪혔고 그 순간 저는 두 문화, 두 가족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터키에서의 2주간 여행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방문하고 싶네. 다음에는 우리가 너희를 찾아갈게. 그 말씀에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꼭 오세요.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족의 약속으로 여행은 아쉽게 마무리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작별 인사는 짧았지만 따뜻했고 할아버지는 시아버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진우 씨와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 생활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크게 호전되어 이제는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셨고 덕분에 저희 부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터키 여행 이후 저는 한국과 터키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영어 교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주말에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터키 문화 강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의 역사, 음식, 언어 등을 소개하는 작은 강의였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터키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한국과도 역사적으로 연결점이 있고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죠.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은 터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특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결혼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 문화적 충돌과 적응기 등을 솔직하게 나누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닐라 씨 덕분에 터키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음 휴가는 터키로 가볼까 해요. 이런 반응에 용기를 얻어 활동 범위를 넓혀나갔습니다. 지역신문에 터키 아내의 한국 적응기라는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국의 문화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역 다문화 페스티벌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출신의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저희 부부는 터키 전통 음식과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진우 씨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터키 전통 의상을 입고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한국 사회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이해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페스티벌 무대에서 한 제 말이 큰 호응을 얻었고 그 후 여러 학교와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외국인 아내가 아니라 문화교류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활동이 늘어날수록 시간 관리가 어려워졌고 때로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 역할이 커질수록 책임감도 함께 커졌죠. 어느 날 한 대학에서 특강을 마친 후 학생의 질문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닐라 씨는 한국에서 터키인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한국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 순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진우 씨에게 그 질문을 전했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아니면서 동시에 둘 다인 것 같아요.
완전한 터키인도, 완전한 한국인도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두 문화를 모두 품고 있는 것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진우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면 돼요. 제닐라. 어떤 이름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대화 이후 저는 더 확신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이었죠. 제닐라 씨의 경험과 통찰력이 우리 지역 다문화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법률 전공자로서의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진우 씨와 시아버지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자문위원 활동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람찼습니다. 특히 제가 제안한 국제가족 멘토링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잘 정착한 다문화 가정이 새로 온 가정을 돕는 시스템으로 저와 진우 씨도 직접 멘토로 참여했습니다. 터키에서 온 새 신부를 만났을 때는 특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도 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갔고 어느덧 한국 생활 3년 차가 되었을 때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닐라 씨 축하드립니다. 가장 신뢰받는 외국인 교사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헌신적인 교육과 다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에는 진우 씨와 시아버지 그리고 동료 교사들이 함께 참석해 주었습니다. 상장을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고 한국은 제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그것은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말을 하는 동안 객석에서 진우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수상 후 시청에서는 더 큰 제안을 해왔습니다. 다문화 교육 특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경험과 지식이 더 넓은 범위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터키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네요. 진우 씨에게 말했더니 그는 제 어깨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특별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날 밤 저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한국 전통 요리와 제가 만든 터키 디저트가 어우러진 융합 식탁이었죠.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챕터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수상 이후 저의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유치원 교사 일은 계속했는데 아이들과의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터키는 정말 달나라에 있어요? 한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세계 지도를 보여주며 터키의 위치를 설명하고 간단한 터키어 인사말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열심히 따라했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메르하바. 안녕하세요. 메르하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터키어 인사가 교실에 울려 퍼질 때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잠시 달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졸업식에서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던 아이들이 졸업하는 날이었는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저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더군요.
아이들이 터키 국기 새긴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제가 가르쳐준 터키 동요를 불러주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 학부모가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제닐라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외국인을 보면 저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안녕이라고 먼저 인사도 한대요. 그 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에게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졸업식 후 진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오토바이 여행을 떠나는 게 어때요? 강원도 쪽으로. 업무와 강연으로 바빴던 저희에게 리프레시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강원도로 향했고 산길을 달리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계곡, 그리고 때로는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자연을 느끼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숙소 주인이신 할머니께서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사람 같지는 않네. 제가 터키에서 왔다고 하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터키라면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 아니요? 우리 남편이 그 전쟁에서 다쳤는데 터키 의료진이 치료해줬다고 늘 말했어요. 할머니는 남편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오셨고 거기에는 정말로 터키 의료진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터키는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수많은 한국인 부상자들을 치료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할머니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그랬어요. 터키 사람들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살아있지 못했을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과 터키의 인연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저희에게 직접 잡은 생선으로 아침을 대접해 주셨고 떠날 때는 손수 말린 미역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국에 가면 부모님께 한국 할머니가 고마워한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정치나 경제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인연과 감사의 마음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터키의 역사적 연결고리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한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제닐라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한국과 터키의 연결고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양국을 오가며 촬영할 예정인데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큰 결정이었지만 진우 씨와 상의 끝에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터키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한국 촬영팀과 함께였습니다. 터키에서는 제 고향 앙카라는 물론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등 여러 지역을 돌며 촬영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의 인터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90대의 노병들이 60년도 더 지난 일을 생생히 기억하며 이야기해 주셨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당시에는 폐허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참전용사 한 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한국과 터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었군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특별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터키 유학생들을 연결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닐라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졸업 후에는 한국과 터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터키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한 학생의 말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다문화 강사가 아니라
국제관계와 문화교류의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늘어날수록 가끔은 피로감과 함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끔은 정말 지치고 혼란스러워요. 제가 터키인인지 한국인인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진우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에요, 제닐라. 국적이나 정체성으로 당신을 한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양쪽을 모두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혼자 시간을 내어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죠. 터키에서의 단식 투쟁, 가족과의 이별,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시아버지의 병간호, 유치원 교사로서의 성장, 다문화 활동가로서의 인정. 이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제닐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것은 사실 제가 양쪽 모두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터키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강점이다. 그 깨달음은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진우 씨에게 이 생각을 나누었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깨달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특별했어요. 이제 그 특별함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죠. 그 후로 저는 더 자신감 있게 활동했습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강연을 할 때도 제 경험과 정체성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에는 더 많은 관심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터키 대사관에서 문화교류 대사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양국 간의 문화행사와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제닐라 씨의 경험과 통찰력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사님의 말씀에 책임감을 느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터키의 음악, 요리,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기획했고 양국의 예술가들이 만나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음식으로 잇는 우정 행사였습니다. 한국과 터키의 전통 요리를 함께 배우고 맛보는 자리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치와 만티, 불고기와 케밥, 막걸리와 아이란 터키. 서로 다른 음식들이 한 테이블에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음식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참가자 한 분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며 가끔은 제 선택이 옳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터키에 남아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면 어땠을까?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진우 씨와 함께하는 일상,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며 느끼는 보람을 떠올리면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생활 5년 차가 되던 해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터키 외교부에서 한국 문화특별자문관으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와 활동을 지켜본 터키 정부가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었죠.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제닐라. 당신이 꿈꿔왔던 일 아닌가요? 진우 씨의 말에 저는 기쁨과 동시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가끔 터키와 한국을 오가야 하고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수락했고 이제 저는 두 나라를 오가며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진우 씨의 전폭적인 지지와 시아버지의 응원으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닐라, 네가 자랑스럽구나.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는 외국인 며느리라는 이름표로만 보셨을 텐데 이제는 제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감동이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며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편견을 넘어 사랑을 선택했던 그 용기 있는 결정 덕분이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선택했던 그 순간이 지금의 제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진우 씨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진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경계를 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7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시선은 있었지만 그것도 제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터키 외교부 문화특별자문관으로서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한국과 터키 사이의 교육, 예술, 비즈니스 분야 교류가 활발해졌고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가 기획한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과 터키의 고등학생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문화를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프로그램이었죠. 제닐라 씨,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저는 평생의 친구를 만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낼 거예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한국 학생의 말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간다면 양국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바쁘고 충실한 나날이었지만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진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청했습니다. 제닐라, 당신이 한국에 온 지도 벌써 7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당신은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말 뒤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질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당신 활동이 자랑스럽고 계속 응원하고 싶지만 가끔은 우리 가정에도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으면 해요. 진우 씨의 솔직한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최근 몇 년간 일에 너무 몰두해 있었고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진우 씨. 너무 일에만 집중했네요. 앞으로는 우리 시간을 더 소중히 할게요. 그날 이후 저는 일정을 조정하고 주말에는 가능한 일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부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떠났고 때로는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진우 씨의 제안으로 시작한 문화교환의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터키 문화의 날, 또 하루는 한국 문화의 날로 정해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터키 문화의 날에는 제가 전통 요리를 만들고 터키 음악을 틀었으며 한국 문화의 날에는 진우 씨가 한국 고전 영화를 보여주거나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진우 씨의 말처럼 이 작은 의식을 통해 저희는 서로의 뿌리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가정에 더 집중하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터키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곧바로 터키행 비행기를 예약했고 진우 씨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앙카라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쇠약해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보시자 할아버지의 눈빛이 환해지셨습니다. 제닐라, 왔구나. 내 손녀를 다시 보게 되다니. 할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 씨도 공손히 인사드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걱정 마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약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많이 반대했지.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내 편견이었어. 너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틀 후 할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셨고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할아버지를 돌봤고, 특히 진우 씨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할아버지 간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통해 배운 방법들이 이제는 제 할아버지를 돕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정말 다정한 사위구나. 네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다.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도 진우 씨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터키에서의 한 달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고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어머니께서 한국 요리에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닐라, 이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래? 맛있어 보이는데? 영상통화로 한국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이 계기가 되었나 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며 두 문화의 음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할아버지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예전에 터키석 목걸이를 주셨던 그곳이었죠. 제닐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할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긴장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내 결혼을 반대했을 때 그건 한국이나 진우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내 잘못이었어. 너는 옳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지.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인정의 말을 듣게 되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우리 가문이 한국과의 다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단다. 내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거야. 할아버지께서는 터키 법조계와 한국 법조계의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법률가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법률 시스템을 배우고 국제법 분야에서 협력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도울게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진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 두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진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안하신 법조계 교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기획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이 책은 국제 결혼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편견을 넘어선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순간들, 단식투쟁이나 시아버지의 병간호 같은 경험들을 글로 표현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저를 성장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을 때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독자의 편지였습니다. 제닐라 씨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국제 결혼을 했는데 항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책 출간 기념 강연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특별히 시아버지께서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소속감의 문제였습니다. 터키에서는 더 이상 완전한 터키인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한국인이 될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요. 저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고 그것이 제 강점이자 정체성입니다. 그 대답에 청중들이 박수를 보내주었고 시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강연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닐라, 오늘 내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시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진우 씨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인턴십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 진우 씨와의 만남, 가족의 반대와 단식 투쟁, 한국에서의 새 출발, 시아버지의 병간호, 다문화 활동가로의 성장, 그리고 지금의 자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진우 씨, 만약 그때 우리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진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편견을 깨고 사랑을 선택한 그 용기가 저에게 이 모든 아름다운 경험을 선물했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한국과 터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인연들이 있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닐라입니다. 터키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꽃을 피운 여자입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사람이자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 사랑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아침 유치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꼬마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터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어. 두 나라 모두 선생님의 고향이야.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선생님은 두 개의 집이 있네요. 정말 부러워요. 그 순간 아이의 순수한 관점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두 개의 집, 두 개의 고향, 두 개의 가족을 가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편견을 깨고 사랑을 선택했던 그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언어보다 더 강한 공감의 힘이 있습니다. 국적과 종교, 피부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용기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며 배운 건 도로 위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신뢰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낯선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편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진우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존중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 한국 가족들, 터키 가족들, 모두가 제 삶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 아름다운 만남과 성장의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오히려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경계를 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여행자니까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